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시열의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열은 그냥 아픈 데다 찌르는 침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침에 비해서 기술도 필요 없고 초보자가 놓기 쉬운 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아시열의 의미는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어떻게 아시열을 활용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내경에 나온 아시열의 근거가 되는 조문들입니다. 첫 번째, 통증이 있는 곳으로 이통이수, 수혈을 삼는다, 그러니까 경혈을 삼는다 란 말이고요. 아시열의 이론적 근거를 이야기할 때 꼭 인용되는 구절이죠. 그 다음은 만졌을 때 이렇게 누르연 하다, 그러니까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고, 또 세 번째는 눌렀을 때 단단하고 통증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만졌을 때 쾌연, 상쾌해지는 또 호전되는 그런 부위라는 얘기입니다. 각각 이야기하는 게 다르니까요.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아시열이 해석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또 내경의 이런 이론적 근거들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아시열을 제일 처음 이제 기술하신 분이 손사막 선생님이십니다. 이 손사막 선생님은 수당나라 때를 사셨고요.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시열도 손사막 선생님 업적으로 이야기되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 손사막 선생님의 저서 속에서 어떻게 아시열을 표현하셨는지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거죽을 만졌을 때 안에서 리에서 바깥으로 반응이 나타난 지점을 아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가 그 자리가 경혈인지 아닌지 불문공혈 따지지 말고 이제 침을 놓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손사막 선생님이 기술하신 아시열인데요. 뭐 요약하자면 거죽에서 겉에서 만졌을 때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것은 아픈 반응일 수도 있고 또 눌렀을 때 시원한 반응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손사막 선생님의 기술을 볼 때 한마디로 아시열은 반응점이다, 반응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열을 다른 말로 천응혈이라고 합니다. 이 응자가 반응하다 할 때 응자잖아요. 그래서 이 천응혈이란 말은 환자의 반응을 하늘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보여주는 반응이 하늘이 보여주는 반응이다. 아주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존경하는 허임 선생님은 아시열이란 말 대신 천응혈이란 말을 친구 경험방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자, 아시열은 반응점이다. 그러면 아시열은 어떤 반응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증 부위, 두 번째는 통증 부위에서 아프거나 상쾌한 곳, 그 다음에 통증 부위와 상관없이 아프거나 상쾌한 곳, 자극, 눌렀을 때, 그 다음에 경혈 근처에서 딱 경혈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서 아프거나 상쾌한 곳, 반응점, 그리고 근육과 관절에 아프거나 눌렀을 때 상쾌한 곳, 뭐 이런 관점에서 아시열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곳에 침 놓는 거랑은 좀 다르죠. 이 반응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해석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통증 부위, 통증을 수혈로 삼는다. 이 말에 근거한 거고요. 이건 친구 경험방의 구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기 경락 치지하고, 이거는 순경추혈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락을 따라서 치료하고, 겸해서 아시열이나 수통수침법을 사용한다. 아시열, 수통수침, 그 통증을 따라 치료한다는 얘기죠. 제가 이 친구 치료의 5가지 원칙을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순경추혈을 경락을 따라 침을 놓고 또 변증을 해서 침을 놓고 아시열에 침을 놓는다. 근데 그 아시열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수통수침, 통증을 따라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곳을 따라 놓는 것이 이 아시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친구 경험방의 인용 구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아픈 곳마다 자침하고 뜸을 붙인다. 아픈 곳마다 매처 침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아픈 곳마다 침을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픈 곳에 침을 놓는 것이 한 가지 아시열의 속성,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혈 근처에 나타나는 반응점입니다. 자, 다음은 폐수혈을 설명한 영추경의 구절입니다. 자, 여기 3절, 흉추 3번을 얘기하고요. 그 방에 수질안지, 여기서 질병질자가 아니라 이게
누른다는 얘기예요. 진안한다는 게. 눌렀을 때 쾌연, 상쾌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침을 놓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수혈의 부위인데 왜 눌러서 찾느냐? 이 반응점을 찾아서 놓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 아시혈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혈자리를 침을 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요.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이렇게 반응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음 문장은 어떤 한의사 선생님께서 신문에 쓰신 글이에요. 근데 아시어를 굉장히 현장감 있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해 놔서 제가 한번 그대로 인용해 봤습니다. 어느 날 다리가 아픈 사람이 왔는데 기존에 치료하는 대로 치료했는데 낫지가 않았대요. 손사막 선생님이 생각을 한 거죠. 이 환자는 생리적으로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 침점의 위치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 근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심장의 위치도 사람마다 다르고 코의 위치도 다르고 눈의 위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사막 선생님은 이 환자의 몸을 지두, 그러니까 손가락을 사용해서 전신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눌러가면서 침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 물어봐서 환자가 아 하고 아프다고 하면 그 자리에 표시를 해놓고 침을 놓으면서 아시혈이라고 명명했다.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해석하셨는데요. 이런 거 해석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면 아픈 데다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아프지 않은 곳에도 손가락을 다 눌러가면서 이제 반응점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눌렀을 때 반응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아프거나 상쾌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시술자 입장에서 아프거나 상쾌해지는 것은 환자 쪽의 입장이고 시술자 입장에서 이것을 표현한 말이 이 소문에 순지루루연하다라는 말입니다. 순지루루연하는 곳에다 자침하라 그랬거든요. 이 루루연하다, 이 연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루자는 여러 개 물건을 포개 놓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루루연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포개에 있어서 다른 데는 포개 있지 않으니까 평평한데 거기만 우둘두둘한 모양을 말하는 거죠. 이불 속에 베개를 넣어놓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만져보면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포개해 놓은 모양이고요. 이 동화 기억하시죠? 이 공주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감별할 때 여러 겹의 침대 밑에다 콩 하나를 넣어놨더니 이 공주는 자고 일어나서 뭐가 침대에 베겨가지고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한의사가 아시아를 찾거나 제대로 된 침자리를 찾을 때도 이렇게 침대 밑에 있는 콩을 찾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끝의 감각이 아주 예민해야겠죠. 그런 것을 바로 루루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개져 있어서 콩 하나지만 느낌이 달라지는 모양. 그래서 이 느낌을 갖고 그 느낌에다 있는 곳에다 침을 놓으라고 한 표현이 이 소문의 구절입니다. 자, 그럼 아시얼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고 만져봐서 느낌이 다른 곳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다른 곳은 어떻게 찾느냐? 이 절순문안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가 절순문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또 구절도 이 문장도 어떤 한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요. 재미있어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환자분이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통곡이라는 이 침자리에 침을 놓으려고 했더니 환자가 자기는 어깨가 아픈데 왜 발가락에만 침을 놓느냐 라고 불만을 하니까 이 선생님께서 일단 한번 침을 놔보고 이 통증 개선이 안 되면 원하시는 데다 침을 놓겠다라고 얘기하고 침을 놓는 것을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셨습니다. 자, 먼저 문법을 사용해서 절법에 들어갔다. 근데 환자는 불만족스러웠고 절법을 마치고 침 놓을 자리를 찾아 탐법을 하고 조법을 실시한 후 엄지손가락 꾹 누른 후에 환자에게 통증을 물어봤더니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것 보라, 침을 놓기 전에 벌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환자의 호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숨을 다 내쉬었을 때 침을 놓았다.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아주 천천히 진침, 그러니까 침을 더 전진시킨 다음에 환자의 어깨를 움직여보려 하니 통증이 거의 없었다. 10분쯤에 다시 가서 숨을 들이쉴 때 잽싸게 침을 빼고 침구멍을 막았다. 환자는 통증이 사라진 게 신기하지만 발가락 하나에만 침 맞은 걸 불만스러워하는 눈치여서 온찜질을 하면서 쉬다가 가시게 하였다.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만져서 이제 침자리를 찾는 방법을 잘 설명하신 거죠. 골도에 의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한의사 선생님의 이 구절은 이 동의보감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한
현대어로 바꾼 표현입니다. 여기 절하고, 추하고, 탄하고, 조하고, 그 다음에 뒤 호흡법에 대한 호흡할 때 침을 놓고 침구멍을 막아주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한재 선생님의 어떤 좀 유머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어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요. 관절과 근육의 반응점입니다. 자, 소문에 절지, 견통. 이 절자는 맥을 잡는 때도 이 절자를 사용하고요. 손 끝으로 꾹 누르는 것을 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절했을 때, 꾹 눌렀을 때 견통, 단단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이 근육과 같으니 여기다 뜸을 뜬다. 근육을 만졌을 때 단단한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점에다 침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 침구 경험방의 기술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첫째 손가락으로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일으키는 곳을 찾아 단단히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일으키는 곳, 방금 얘기한 견통,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해석을 이렇게 좀 현대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견안, 근결, 작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단단히 눌러서 근이 결, 이건 매질 결자잖아요. 낫, 매듭이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 근육이 이게 매듭이져져, 그러니까 뭉쳐서 작통, 통증을 유발하는 자리. 정말 현대의 트리거 포인트랑 비슷하죠. 그곳에 침을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침끝이 근육을 손상시켰을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시큰하게 아픈 경우 이곳이 천응열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근육을 손상시켰을 때 이게 현대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 트라우마, 근육에 작은 손상을 일으켜서 이 허열 상태,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는 그 원인을 이스케미아, 마이크로 이스케미아라고 많이 보거든요. 손상시키면 이 허열 상태를 개선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호전시켜서 이제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해소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것을 그대로 이 조선시대 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큰하게 아픈 거, 이상하게 아픈 거, 이게 트리거 포인트에 침 났을 때 또 특징적인 반응이고요. 이 구절은 제가 근육침법 할 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면 트리거 포인트와 유사한 이런 설명을 허임 선생님은 천응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늘의 반응, 즉 아시혈이다. 이거는 또 아시혈의 또 확장된 다른 개념이죠. 어때요? 단순히 그냥 아픈 데다 놓는 침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교하게 근육의 뭉친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특이한 반응, 특이한 통증을 호소하게 하는 그 점에 침을 놓는 게 바로 천응혈 침법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표현도 재밌어요. 이 산통이 있는데, 산통이란 건 그냥 예리한 통증이 아니라 시큰한 통증이 있는데 불가인, 참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환자가 하고 깜짝 놀란다든지, 트리거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로컬 트위치 리스판스, 그렇게 갑자기 격렬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특별한 반응이 일어나는 점을 천응혈이라고 허임 선생님이 기술하신 거예요. 자, 이건 허임 선생님의 다른 침법인데요. 이 어깨가 아픈 지 여러 달 돼서 관절에 악교를 붙여 놓았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50견이죠. 악교를 붙여 놓았다. 50견을 어데시브 캡슐라이리스라고 하잖아요. 어데시브가 이제 풀로 붙였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악교란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허임 선생님이 어떻게 침을 놓았냐 하면 어깨 아래와 겨드랑이 윗 사이 빈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죠. 견정혈, 이쪽 견정혈 말고 여기 견정혈인데, 여기 글로노 휴메라 조인트죠. 어깨, 그리고 여기가 겨드랑이죠. 이 사이에 빈자리를 찾아서 침을 놔라 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견정혈이라는 혈자리 잊어버려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허임 선생님이 견정혈이라는 혈자리를 깜빡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자리가 해부학적으로 어디다 침을 넣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거기를 뭐라 그랬냐면 경혈로 잡아놓는다. 그러니까 견정혈 부위가 아니더라도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에 빈 공간이 만져질 때, 그러니까 만져서 그렇게 텅 빈 공간을 촉진한 다음에 거기를 불문공혈, 경혈로 생각하고 침을 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침끝이 반대편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올 정도까지 해서 하면 효과가 매우 좋다. 그리고 아울러 겸해서 뭉친 근육에 자침하면 효과가 매우 좋다. 그래서 여기는 이 근결처, 요 기존의 아시혈 개념도 나오고, 또 이렇게 견정혈 주위에, 견정혈 근처에서
빈 공간을 찾아서 자침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둘 다 아시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뭉친 것도 아까 천응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폐수열을 설명할 때 세 번째 흉축 옆에서 방에서 눌러서 쾌연하는, 시원해하는 지점에 침을 놓으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견정열 근처에서 빈 공간을 찾아서 침을 놓으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다 환자의 반응점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소원근 자침법에 대한 비디오를 올려놨거든요. 바로 이 자리예요. 이 겨드랑이와 어깨 사이의 공간, 여기서 촉진해서 침을 놓는 거고요. 대체로 이 지점이 소원근의 위치랑 일치합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잘 볼 수 있고요. 실제 환자한테 이 자리에 침을 놓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소원근이에요. 요 밑에 이제 어깨 관절이겠죠. 이거 글로노휴메럴 조인트. 그 다음에 겨드랑이죠. 요 사이에서 빈 공간을 찾아 침을 놓는 방법을 허임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고요. 현대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그 어깨 실제 아픈 환자예요. 50전 환자. 어깨가 진짜 아귀로 붙여놓은 것처럼 안 올라가는 환자거든요. 제가 몇 가지 다른 침법, 허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근육의 뭉친 곳과, 그리고 저는 이제 견우혈에 침을 놨고요. 또 여기 견정혈 근처에 빈 공간을 찾아서 침을 놓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왼손으로 찾아서 침자를 고정하고 침을 놓죠. 보면 이렇게 꿈찔해요. 보셨나요? 지금 꿈찔하는 거. 그런 게 산통 불가인, 허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증이죠. 이분은 어깨가 이렇게 반대쪽 손으로 올려도 안 올라가는, 그래서 이 귀를 잡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침치료 받은 다음에 바로 올려서 귀를 잡을 수 있었죠. 또 허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타박이 있다, 근골격계 손상, 외상으로 손상했을 때 경락을 따라 자침하고, 수기, 경락을 따라 자침하고, 또 천응열에 자침한다. 그러니까 경락을 따라 자침하는 방법과 근육과 관절에서 반응점을 찾아 자침하는 방법을 항상 같이 활용하셨습니다. 또 이런 구절은 근육이 당기고 뭉치고 이렇게 불편한 자리, 약 근급이면 자천응열하라. 그러니까 방금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육에 뭉친 것 같은 거,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곳, 이런 곳에다 침을 놓으라. 그리고 그 자리를 천응혈이라고 표현한 거고, 이런 자리에 침을 놓으면 이렇게 침의 효과를 보지 않는 경우가 없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친구경 원방 수비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글씨로 쓴 것은 손사막 선생님의 천금 여방에 처음 소개된 아시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응혈, 바로 하늘의 반응이다. 환자의 반응은 하늘의 반응이다 라는 아름다운 말이고요. 반응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죽에서 누르거나 했을 때 안에서, 속 안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아시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반응은 시원한 걸 수도 있고 아픈 걸 수도 있고, 또 다음은 내경에 나온 말인데요. 바로 루루연, 만졌을 때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시혈에 잘 자침을 하려면 이렇게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서 마치 공주처럼 이 피부 속에 미세한 근육에 또 경혈에 다른 반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얀 글씨는 이 허임 선생님의 친구 경험방에서 발췌한 건데요. 견안 눌렀을 때 근결작통, 그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를 천응열, 아시혈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통증 부위는 산통 불가인, 아주 좀 특별한 이상한 통증 감각을 호소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혈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임상에서 활용하시면 허임 선생님의 말씀대로 효과를 안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